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냐면은 저번에 웰빙 건강 수칙, 건강하고 장수의 10가지 수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삶이 바쁘다 보시면 또 한 영상만 가지고 또 전체를 보시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또 10가지를 강론으로 다 보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총론에 관련된 전체 요약본을 하나 꾸며가지고 전체 정리도 할 겸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10가지 중에 4가지, 4가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4가지는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이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먹고 그리고 잘 놀고 결국은 놀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놀면 좀 지치니까 좀 쉬고 이런 전체 개념이 많고요. 그 다음 4가지는 하나하나의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잘 느끼냐,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접촉에서 받았던 그 느낌을 잘 표현을 하느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웃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살펴서 어떤 부분에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한쪽을 쓰는지 이런 거를 잘 살피고 있느냐, 그리고 그를 살펴서 항상 깨어 있어서 그쪽을 늘 쓰던 쪽을 안 쓰고 반대쪽도 쓰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의 이제 초 단위로 생각했을 때 4가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지는 잘 막아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약이나 영양제, 그리고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걸 자기가 잘 막고 있는지 잘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염증성 질환, 망성 질환, 성인병 이런 것을 없애는지 이런 부분에서 총 10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자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기본이냐면은 우리 몸을 밤 동안 충분히 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밤 11시에서 4시 나올 때 그때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집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재생이 이루어지죠. 그 재생이 이루어지면 부신에서 호르몬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아침 8시 되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신 호르몬이 쫙 올라오려면 성장 호르몬이 그동안 잘 뿌려줘야지 부신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잘 자고 있어야 되고 잘 중간에 깨지 않고 잘 때 금방 자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자기만 자야 된다. 그래서 잘 때는 딴 생각하지 않기라는 걸 해서 잘 자서 100% 충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잘 먹어서 그 먹은 영양분이 고스란히 재생을 하도록. 결국은 그 자는 동안에 재생되는 것은 낮에 먹는 동안에 어느 만큼 영양분을 잘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아침을 잘 안 먹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저녁형 인간은 아침을 잘 먹질 않고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잘 먹는 것과 잘 자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늘 피곤한 경우가 많고 잘 자질 않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고 아침에 부신 호르몬도 같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 영양분이 없으니까 부신 호르몬도 아침에 오르질 않아서 결국은 부신 호르몬에 고갈이 생길 수 있는 또 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녁형 인간들은 부신이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기본은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결국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새끼 충분히 공급해주고 또 잘 자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너무 소식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단을 가꿀지는 자기한테 맞는 영양 식단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식단들, 예를 들면 일회용 식품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먹는 거, 배달해서 시켜 먹는 플라스틱, 그리고 라면, 컵라면을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행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합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일회용품 쓰지 않기, 일회용품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해서 우리 먹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잘 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제대로 놀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몸을 전체를 써야 되니까 춤 같은 게 좋다는 걸 얘기 드렸고, 너무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는 것은 결국 몸 건강 관리는 좋지만 이 운동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스트레스로 가지고 너무 반복되는 운동을 하면 또 먹는 식단을 조절하면서 하면은 몸 자체는 건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권유드리고 싶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옛날 교통수단이 많이 없었을 때는 뭐 저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가 운동이 돼버리는 거죠. 굳이 운동을 한다, 몸을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즐긴다, 몸을 많이 쓴다, 춤을 춘다, 그리고 내가 뭐 많이 몸을 흔든다, 리듬을 탄다,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좀 즐겁게 생각하셔서 뭔가 즐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 몸을 같이 만든다는 게 좋은 개념인 것 같고요. 또 많이 놀면, 많이 움직이면 결국 몸은 쉬고 싶습니다. 근데 잘 때는 자지만 중간에 쉴 때는 잠시 낮잠도 중요하겠죠. 쉬어야 된다는 거는 피로가 극에 올라갔었을 때 생기는 것들인데 보통 간이나 신장, 부신에서 어떤 모든 그 장기의 에너지가 많이 썼었을 때 어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신피로 증후군 아니면 간피로 이런 부분들이 몸을 계속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얘기 드렸던 명상, 그리고 멍을 때리는 것,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오롯이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쉬느냐도 현명하게 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경우에 너무 휴가를 계획을 열심히 짜서 막 열심히 놀고 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계획한다고 다 소진을 해버리기 때문에 휴가 갔다 와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 결국 그건 제 진정한 쉼이 아니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어떻게 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하나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일인데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차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끼어든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끼어든다고 무조건 나는 옳게 가야 된다. 나는 항상 어떤 시간으로 속도로 주행해야 된다. 이런 자기 옳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좀 더 잘 느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차가 예를 들어서 좀 고물차다. 이러면 차라리 박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 그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을 하자. 잘 느끼자라는 걸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했는 것을 또 받아들일 때 좋게 받아들이면 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 좋게 생각을 하고 사고방식을 웃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인식을 해서 사고를 인식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 전에 그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습관에 항상 짜증난 행동이 있었으면 계속 짜증나는 그 습관들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탁 끊어주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고의 전환을 하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긍정적으로 웃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몸을 어떻게 쓰는지 일상생활에서 그 생각만 두 가지 아까 전에 뭐 좋은 생각과 좋게 웃자 이런 것 말고 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다 아니면 고개를 숙인다 아니면 뭐 항상 다리를 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랫동안 습관이 되면 결국 골반이 틀어지고 한쪽 어깨가 무너지고 고개 뒤에 그 고개가 이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편두통이 뒤통수가 생기는 그 만성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관찰해 보시고 그거를 아니라면 그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8번째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8가지를 다 하면서 2가지는 안 하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결국 하셔야 되는 8가지와 안 하셔야 되는 2가지는 막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은 영양제들 그리고 또 약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서양의 치료들이 상당수가 증상 치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당이 높으면 무조건 내리고 그리고 또 어떤 혈압약이 있으면 혈압으로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지 원인을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장복했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필요 없는 그 에너지를 계속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국민의 혈세를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몸에서 그 어떤 부분을 계속 쓰고 있는지 치주염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치질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장염이 있는지 만성 위염이 있는지 그리고 어깨나 이제 골반의 고관절염 이런 부분들이
미세한 염증이, 만성염증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간의 피로와 부신의 피로를 만들어서 결국은 몸의 피로 회복을 안 된 상황에서 잠에 취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을 벌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제일 마지막 두 번째는 없애야 되는 것들, 막아야 되는 것들이고 앞에 8가지는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총 10가지를 꾸준히 하신다면 건강하게 삶을 사실 수가 있고 또 질병이 걸리는 걸 미리미리 알아채고 차리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를 받아들이신다면 좀 더 건강하고 멋지고 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